이번 시간에는 우리 미들웨어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들웨어요. 미들웨어라는 거는 미들이라는 그 말과 우리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미들이다 그러면 중간이란 뜻이고 중간에 있는 소프트웨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얘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나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상대방이 있는데 이 상대방은 영어밖에 못해요. 근데 나는 이제 한글밖에 몰라요. 한국어만 할 줄 압니다. 그러면 나랑 이 사람이랑 꼭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랬을 때 중간에 이제 누굴 두는 거예요? 통역할 그 사람을 한 명을 두면 되겠죠. 그래서 통역할 사람이 중간에 이렇게 껴 있으면 나는 한국말로 이 사람한테 뭔가를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그 내용을 이제 전달해 주겠죠. 그러면 외국 사람이 영어로 이제 뭔가 이제 대답을 해주면 이 통역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제 한국말로 다시 나한테 이제 뭔가 그 결과를 나한테 되돌려줘요. 그때 이 통역하는 사람이 이 미드웨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들웨어라는 거는 우리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서로 다른 기종 간에 하드웨어가 됐든 프로토콜이 됐든 아니면 통신 환경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연결을 해서 운영 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아니면 우리 서버와 클라이언트 그 사이에서 우리 원만하게 이제 통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우리 미들웨어다. 그때 이 미들웨어는 표준화된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간의 이제 데이터 교환의 일관성을 이제 보장해 주고요. 그리고 위치의 투명성도 이제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위치 투명성 그렇게 나오는데 이 위치의 투명성이라는 거는 액세스를 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의 실제 위치를 알 필요 없이 단지 그냥 시스템의 논리적인 그 명칭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 거 그걸 보고 위치 투명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들웨어 종류에 보게 되면 이제 DB라는 것도 있고요. RPC라는 것도 있고 MOM이라는 것도 있고요. TP 모니터라는 것도 있고 ORB라는 것도 있고요. WAS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미들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 미들웨어 종류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DB라는 거요. 자, 얘는 예를 들어서 뭘 얘기하냐면은 자, 이쪽에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계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쪽에 이제 서버가 있는데 이 웹서버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원격제에 떨어져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랑 중간에서 이제 서로 연결해주는 그 미들웨어가 우리 데이터베이스 DB예요, DB. 그래서 이 DB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벤더에서 제공하는 그런 클라이언트에서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하기 위한 그런 미드웨어를 보고 우리가 이제 DB라고 한다. 그때 이제 이 DB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를 보통 우리가 투티어 아키텍처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계층이다, 서버 계층이다 해서 이렇게 두 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티어 아키텍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얘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그 환경에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얘는 이제 트래픽이 많지 않은 그런 경우에 그런 구조일 때 자주 사용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개발해 놓은 ODBC라는 것도 있고요. 볼랜드라는 곳에 IDE API라는 것도 있고 오라클이라는 그 회사에 글루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드웨어 종류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각각의 이제 미드웨어를 서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보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 미드웨어는 매 회차마다 시험 문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DB가 뭔지 다른 종류들과 구분할 수 있게 잘 보고 지나가세요. 우리 RPC요. RPC가 원격 프로시저 호출이에요. 얘는 말 그대로 원격제에 떨어져 있는 그 프로시저를 호출해주는 그런 미드웨어를 보고 우리가 이제 RPC라고 합니다. 해서 얘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의 프로시저라는 걸 사용해서 우리 원격 프로시저를 마치 로컬 프로시저처럼 호출하는 그 방식을 보고 얘기합니다.
원격지에 떨어지는 그런 프로시저를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시저처럼 그렇게 이제 호출해 주는 그런 미드웨어를 보고 우리가 이제 RPC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대표적인 그런 RPC의 종류에 보게 되면 e큐브 시스템스에 우리의 엔테라라는 것도 있고요. OSF에 ONC RPC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PC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격지의 프로시저를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시저처럼 호출해주는 그런 미드웨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MOM이요. MOM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메시지 지향 미들웨어요. 얘는 이제 메시지 기반으로 비동기형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의 우리 미드웨어를 보고 MOM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이제 온라인 업무보다는 이기종 분산 데이터 시스템의 데이터 동기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 MOM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컴퓨터가 한 대가 있어요. 컴퓨터가 한 대가 있고 내 컴퓨터가 있고 내가 이제 이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 중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제가 이제 클라우드라는 곳으로 우리가 이제 올릴 수 있겠죠. 우리 클라우드다 그러면 클라우드는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드라이버라는 것도 있고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클라우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컴퓨터에서 중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내가 이제 클라우드라는 곳으로 이제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컴퓨터 말고 다른 컴퓨터에서도 이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그 내용을 내가 보고 확인하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컴퓨터에 들어가서도 이 클라우드에 접속만 하면은 그 내용을 또 똑같이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내용을 내가 이제 컴퓨터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기기들 있죠. 그런 스마트 기기들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클라우드에 이제 접속을 해서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하고 변경하고 전부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컴퓨터에서 올린 그런 데이터들, 클라우드에 올린 그런 데이터들은 이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이 스마트 기기에서 이제 접속을 해오면 이 클라우드에 있는 내용을 이 스마트 기기한테 전송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또 내가 또 다른 스마트 기기에서 또 이 클라우드에 접속을 했어요. 접속을 하게 되면 이 클라우드에서도 얘가 이제 가지고 있던 그런 데이터들을 이 스마트 기기에서 볼 수 있게끔 데이터를 이제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환경에 들어있는 그렇게 서로 다른 그런 기계들 사이에 데이터를 서로 이제 동기화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 MOM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비동기형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비동기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컴퓨터에서 클라우드로 이제 자료를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이 컴퓨터를 끄면 돼야 안 돼? 되죠. 그게 이제 비동기형이에요. 만약에 동기형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이제 클라우드에다 데이터를 올리면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이제 기다려야 돼요.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이제 비동기형이기 때문에 그냥 올리고 나서 그냥 컴퓨터 바로 꺼도 돼요. 그러면 그 올린 그 내용은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 있고 나머지 이제 데이터 동기화 시키는 거는 이 클라우드가 이제 알아서 하겠죠. 이런 게 우리 MOM, 메시지 지향 미들웨어요. 메시지 지향 미들웨어라는 거는 뭘 기반으로 한다? 우리 메시지를 기반으로 하더라.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서 비동기형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의 우리 미들웨어를 보고 우리가 이제 MOM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주로 온라인 업무보다는 이기종 분산 데이터 시스템에서 뭐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더라. 그때 가장 대표적인 그런 종류에는 우리 IBM에 보게 되면 MQ라는 것도 있고요. 오라클에 보게 되면 이제 메시지 Q라는 것도 있고요. JPC에 보게 되면 이제 JMS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메시지 지향 미드웨어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우리 TP 모니터요. TP 모니터라는 거는 트랜잭션 처리 모니터를 보고 우리가 TP 모니터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클라이언트가 한 대가 있고 여기 이제 서버가 이제 이곳에 있을 때 지금 이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이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제 뭔가 처리를 할 거예요. 또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한 대가 더 늘어났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랑도 이 서버랑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겠죠.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가 또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랑 또 서버랑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고 또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이 서버가 엄청나게 바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과부하도 생기고
이제 서버가 이제 다운되는 현상도 생긴다고요. 그럴 때 이제 중간에 우리가 TP 모니터라는 거를 중간에 이제 갖다 놓고 이 클라이언트에 들어오는 그런 요청들 있죠. 그런 요청들을 이 TP 모니터가 전부 다 이제 받아요. 받아서 이 TP 모니터랑 서버랑 이제 서로 연결해서 빠르게 이제 데이터를 처리해서 그 결과를 이제 되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TP 모니터라는 이 아이요. 그래서 이 TP 모니터라는 아이는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감시하는 그런 미드웨어. 그걸 보고 우리가 TP 모니터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항공기가 됐든 철도가 됐든 그런 예약 업무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 평상시에는 상관없지만 명절 때만 되면 이제 항공기가 됐든 철도가 됐든 이런 것들 이제 예약하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이제 사용자 수가 증가를 해도 빠른 응답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이제 주로 처리할 때 우리가 TP 모니터라는 거 얘를 이제 사용한다고요. 우리 미드레이어 종류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DB라는 거 있었죠. 데이터베이스. 그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투티어 아키텍처 그렇게 이제 부른다고 그랬죠. 요 TP 모니터는 3티어 아키텍처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눠진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3티어 아키텍처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트랜잭션을 이제 처리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트랜잭션 처리라는 거는 온라인에서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형태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이제 갱신을 하거나 이제 검색을 하겠죠. 그런 단위 작업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트랜잭션 처리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TP 모니터라는 거는 사용자 수가 증가를 해도 빠른 응답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업무에 이제 주로 사용이 되더라. 가장 대표적인 그런 TP 모니터의 종류에 보게 되면 오라클에서 만들어 놓은 턱시도라는 것도 있고요. 티맥스 소프트에서 만들어 놓은 티맥스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P 모니터가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우리 ORB요. ORB는 이제 우리말로 하게 되면 객체 요청 브로커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브로커라는 말이 들어가죠. 브로커가 이제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거,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브로커죠. 이 ORB라는 거는 객체 지향 미드웨어인데 얘는 이제 코바 표준 스펙을 구현한 그런 미드웨어를 보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코바라는 말이 나오죠. 이 코바라는 거는 네트워크에서 분산 프로그램 객체를 생성하고 배포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런 규격, 그런 표준 스펙,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코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이제 코바라는 말이 나오면 정답이 이제 ORB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할 때 요 코바라는 말에 보게 되면 ORB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TP 모니터 우리 앞에서 했었죠. 그 TP 모니터의 장점인 트랜잭션 처리, 모니터링 이런 기능들을 추가시켜서 구현한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ORB 종류에 보게 되면 마이크로 포커스의 오빅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OMG의 코바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ORB라는 거는 객체 지향 미드웨어다. 얘는 이제 코바 표준 스펙을 구현한 그런 미드웨어다. 최근에는 TP 모니터 장점인 트랜잭션 처리 그리고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구현된 그런 제품도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요. 얘는 이제 앞에서도 했었죠. 우리가 웹서버다 그럼 웹서버는 정적인 그런 콘텐츠를 이제 처리해주죠. 근데 이런 정적인 콘텐츠 말고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동적인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미드웨어를 보고 우리가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얘는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보다는 웹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미드웨어를 우리가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HTTP 세션 처리를 위한 그런 웹서버 기능 그런 것도 이제 구현할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기업 업무, 그러니까 중요한 업무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업무까지 우리 자바, EJB 이런 컴포넌트 기반으로 구현 가능한 게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예요. 여기서 이제 EJB 하고 나는데 EJB라는 거는 얘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 서버 부분에서 이제 운영되는 자바 프로그램 컴포넌트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기 위한 그런 아키텍처를 보고 EJB라고 합니다. EJB는
대규모 분산 객체 환경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종류에 보게 되면 오라클에서 만든 우리 웹 로직이라는 것도 있고요. IBM에서 만든 웹 스피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특징 그리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돼요.